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할 차례요? 열심히 하셨네, 공부를. 네? 열심히 하셨. 면접 할 차례예요, 면접. 맞죠? 면접. 이제 오늘 3주차입니다, 3주차. 3주차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2주 동안 쭉 들어보시니까? 공시 말고 다른 과목까지 다 해서 할만하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3주차인데 첫 주차가 가장 중요해요. 용어. 소관청부터 지적 소관청부터 지적 신장까지. 제가 그 공부 안 되실 때 그거 한 2번만 들어보시라니까요. 1.5배속으로. 그럼 2시간이면 1시간이면 한 번 들을 수 있잖아. 계속 그 듣다 보면 뚫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귀가 뚫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맞구나. 이렇게 뚫릴 때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어보시는 거예요.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좌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거 빼고.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예요? 면접 할 거예요. 면접. 오늘까지만 한 거를 가지고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풀어보시란 말이야. 한 17, 8개 맞힌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정도가 어려워가지고 공부 못할 정도면 포기하시는 게 낫죠.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좀 빠른가?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은.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2주 동안에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과목으로 비교하잖아요. 국민윤리예요, 지적은. 국민윤리. 도덕. 하루만 공부해도 10개 맞힐 수 있습니다. 마음 잡고 진짜 하루만 진짜 바짝 공부해가지고 기출문제 풀고 가면 정말 10개 맞을 수 있는 과목. 체육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체육도 못 보는 사람 있죠? 아, 체육도 못 보는 사람도 있어. 우리 애들이 체육 점수 보면 야, 체육 몇 개 맞았는지 알까? 묻지 말래요. 야, 왜요? 그러니까 못 봤어요. 몇 점 맞았는데 60점이요. 이런다고. 왜 못 보냐? 아, 체육은 어차피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야. 성적에. 그리고 체육은 또 수행평가하면 필기시험은 별로 없고 가서 축구 잘하고 농구 잘하고 수행평가 잘하면 그거를 가지고도 90점 이상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한다는 거야. 하면 100점 맞겠죠. 근데 안 한다고. 지적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하시면 점수 맞을 수 있어요. 조금만 하시면. 근데 조금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조금만 하시면 조금만. 면접. 여기 한 페이지에서 작년에 2문제 나온 거예요. 이 한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뭐냐면 합병일 때는 당연히 면적을 측정하지 않겠죠. 작년도 그 문제, 작년도 정답이에요. 합병할 때 면적 측정하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단수 처리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면적의 결정.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해가지고 면적 결정에서 동그라미 1번하고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작년도 시험에 출제됐었던 그런 문제인데 지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에 토지에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타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은 뭐를 공시하는 거? 이 토지 표시를 무엇하는 거?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은 어디예요? 등기예요. 아주 등기법 배우지도 않았잖아. 맞죠? 등기법 어려워요. 등기법은. 처음부터 등기법을 쉽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등기법 정말 어렵습니다. 민법만큼 어렵다고 해요. 민법만큼.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 지적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인데 토지의 표시라 하면 몇 개예요? 6개더라 이겁니다. 6개가 뭐가 있어요? 6개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좌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좌표계는 무슨 좌표계? 지적에서 사용되는 좌표계는 직각좌표계.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경의도 좌표계다라고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지번했었죠. 일단 소재와 지번은 요거 기억나세요?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와 지번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 필지가, 이 토지 대장이, 공유전명부가, 대지권 등록부가 대한민국의 어느 필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예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가면 필지 단위로 한 필지 단위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 한 필지 한 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해요? 지번이 필요하더라. 이게 지번이. 지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번호죠. 그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 쓰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부여하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쓰고 을화 읽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같고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고 최종 지번 인접하거나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본번 붙이자. 그 무슨 본번 붙이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거 다음 거. 근데 시험에 마지막 거 다음 거라고 안 나오잖아.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하자. 근데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지만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의 지번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하고 분할은 1필지는 기존 거 써가고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어떻게?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가자.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분할했다 이거야. 이게 1이죠. 왜 1이에요? 분할 전 지번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1필지는. 나머지는 본번에 뭐를 붙이자?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 합병일 때는 선순위로 하자. 4개 중에 2개 중에 3개 중에 가장 선순위로 하는데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를 합병 후에 지번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것을 해주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 갖고 하는데 본번 중에 제외할 게 있죠. 경계에 걸쳐 있는 거하고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그 같은 지번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본번 중에 본번을 가져왔는데 적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항상 마지막 거 다음 거 쓰면 돼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 붙이자. 근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죠. 사업계획도에 따르자. 작년도 정답. 작년도 가로넣기. 경계에서 가장 핵심은 도산경계고 바다 해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이고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있을 때는 하단이고 제방은 바깥쪽 어깨이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쭉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따라하고 이해하고 외운 사람들,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따라도 할 수 있고 기억이 나잖아. 근데 지난주에 수업 듣고 딱 덮으면 저 사람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못 쫓아온단 말이야 나중에 또 좀.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게요 이거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적에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면 혼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하는 건 뭐예요? 면적이야. 자, 면적인데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면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면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넓이다라고 하잖아. 넓이. 여러분도 우리가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부동산 검색하면 아파트 검색하면 면적 나오죠? 전용 면적 나오죠? 전용 면적 나오는데 평으로 나와요? 제곱미터로 나와? 제곱미터. 왜냐면 우리나라는 면적의 단위를 뭐로 봐요?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더라 이겁니다. 이게 언제 도입된 줄 아세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제곱미터로 단위가 바뀐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40년 됐어. 40년. 과거에는 면적을 뭐로 등록을 했어요? 과거에는 면적을 평으로 등록을 했어요. 평으로 등록했다가 평방미터로 바뀐 것이 1975년도에. 1975년도에. 지적에서는 1975년도에 토지대장에 평에서 뭐로 바꿔요?
제곱미터로. 그럼 평에서 제곱미터를 바꾸려면 계산법이 있겠죠. 어떻게 돼요? 흔히 머릿속에 3.3058, 0.3025. 그거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평이었잖아. 근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려면 얼마로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평이면 대략적으로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야? 330 정도. 네? 10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100제곱미터 되면은 100제곱미터가 되면 30평이에요. 100제곱 왜 0.302호를 곱하니까. 그래서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평에다가 121분의 얼마? 121분의 얼마? 400을 해주는 거예요. 121분의 400이 얼마예요? 3.3058입니다. 3.3058.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직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될까요? 면적을 환산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죠? 환산하는 거죠? 우리가 거리가 100m는 몇 야드예요? 다시 재보지 않잖아. 1야드는 몇 메타로 환산법이 있으니까 환산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는 것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하는 것.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얘는 면적 지정 대상이다 아니다? 면적 지정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요거 일단은 기억하시고, 면적이란 무엇이다? 이게 넓이에요. 넓이인데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라고 하는데 그 면적은 필지의 무엇을 나타내요?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필지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그 넓이 중에서도 무슨 넓이? 수평 면상의 값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뭐다?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면적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이거예요. 수평 면상. 넓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럼 이 수평 면상이 무엇으로 나오면? 경사 면상으로 나온다든지 지표 면상이라고 나오면 얘는 뭐다? 틀린 지문이더라 이겁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공부상에 등록되는 거리는 이 거리가 등록이 안 돼요. 이 거리 경사거리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전문용어로 따지면 이 수평면에 투영된 요 거리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가 등록이 돼서 면적이 측정이 되면요, 절벽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죠? 밑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 가장 좋은 땅. 왜? 밑이 1km야. 이게 1km예요. 이게 1km. 이게 1km예요. 얘는 10m밖에 안 되고. 그럼 면적 얼마인지 아시겠죠? 어? 요거에 대한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엄청 클 거 아니에요. 1km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수평 면상에 투영된 요 면적을 우리가 면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면적. 그래서 면적에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면적의 의, 면적의 대상,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면적 측정 방법. 면적을 이제 무엇을 면적을 측정을 했죠. 면적 측정했으면 면적을 무엇을 해야 돼? 면적을 등록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는데 면적은 어디에? 면적은 어디에? 장에만. 소재지번 몽땅. 목 도장. 면 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요거까지 알면요 8개 맞추는 거예요. 작년에 2문제 나왔다니까 여기에서 등록사항에서. 제가 수업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까? 에?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몇 년째 하냐면 중개사 빼고 이것저것 포함해가지고 제가 포함하면은 24년 동안, 이제 2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대학생도, 일반 사람도, 여기 중개사도 한 4년을 강의해봤는데
항상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까. 근데 너무 많이 자세하게 알려주면 공인중개사는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게 어려운 거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도 필요 없다. 이거 면적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평 면상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요 밑에 와서는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는 것은 환산하면 되는구나. 면적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거나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칠판에 너무 많이 쓴다 이거예요, 칠판에. 근데 지난주에도 많이 써봤자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써봤자 한두 페이지에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에 제가 쓰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 이상 안 써요, 제가. 저도 쓰기 싫고. 제가 지금은 별로 여기가 빨개져. 여기 나중에 여기서 막 빨개진다고 대고 쓰니까. 피나고 막 그래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데일밴드도 하나씩 갖다 줘요. 피나니까. 근데 잘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등록을 하려면 등록은 어디에다 한다? 등록은 장에만 등록하는 거야. 장에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바로 이거 끝나면 이제 지적 공부 나오겠지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지적구부 중에서는 가장 주가 되는 거예요.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는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도입된 거야. 그전에는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계점 좌표등록도 마찬가지. 1975년도에 도입이 된 거야. 20년 후에. 지적법이라는 게 1950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미 토지대장은 언제부터 존재했었다? 1910년도부터. 근데 정확한 명칭상으로 1910년도부터 토지대장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면적을 장에다가 무엇 하려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단수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거 시험 보면 소수 몇째짜리까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째짜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 작년도 여기서 시험에 하나 나왔던 거예요. 항상 면적은 시험에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얘 아니면 얘예요. 면적은. 근데 작년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합병일 때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측량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의의는 설명해드렸고요. 면적 대상은 시험에 뭐가 나와요?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면적 측정 대상이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면적 측정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 자,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세부 측량을 무엇했을 때는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필지마다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해라? 면적을 측정해라 이겁니다.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이거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이고 당연히 등록 단위는 뭐예요? 필지니까 필지 단위로 면적을 무엇하라는 거야? 측정하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세부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용어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OX. 5예요. 5.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요즘 추세가요. 개인이 지문을 만들지 않아요. 지적은.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자기 교수님들이 문제 지문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내요?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따다 갖고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래도 합격할 사람은 합격하고 또 떨어지잖아. 정말이에요. 개인이 만드는 문제는
지금까지 15회를 기준으로 제가 잡을게요. 중개상. 15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7회까지 지적법에서는 단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개인이 만든 문제는. 그러면 15회부터 27회까지 교수님들이 매번 바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낸단 말이야. 이미 그분들의 취향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문에서만 내자 이거지. 살짝 해서 바꿔가지고. 개인이 만든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조문에 있어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누가 할까요? 당연히 지적 소관청이 하겠죠. 소관청이 잘못했어 환산을. 그러면 잘못 등록됐죠. 그 정정해야죠.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럼 지적 측량은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설명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지적 측량,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진다.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설명해드렸어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한번 했나 안 했나 한번 보면 알아. 1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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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측량의 정의 나와 있죠. 그 위에 기준점 제가 설명 안 해드렸나요? 지적 기준점 설명할 때 기초 측량, 세부 측량 설명 안 해드렸어요? 그냥 기준점만 있다? 지적 기준점을 설명할 때 기초 측량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정하는 것이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그래요? 얘를 기초 측량이라 그래요. 지적 기준점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세 개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거기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측량자만 붙이면 그게 바로 기초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준점은 지적 도근점이에요. 어디 가면 있어요? 나가면 널려 있습니다. 도근점 자체는. 널려 있다 이거예요. 교차로에 가면 다 있어요. 교차로에 가면.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이러한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경계하고 좌표하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 측량할 때는 면적을 정하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세부 측량할 때는 뭐를 측정하자? 세부 측량이라는 개념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게 세부 측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6개를 새로이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다? 토지의 이동. 6개를 새로이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고 해서 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동을 다시 2개로 나눴죠.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을 하자 이거예요. 조사의 대표적인 거 지목 변경이 있었고 합병이 있었죠. 여기서 이 측량이 바로 기초 측량일까 세부 측량일까요? 신기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척 변경 측량 이들이 전부 다 세부 측량이에요. 왜 세부 측량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기초 측량이 아니니까. 왜 기초 측량이 아니에요? 기초 측량 저 3개밖에 없잖아. 삼각 보조 도금만 기초 측량이라니까요. 걔네들을 뺀 나머지를 무슨 측량? 세부 측량이에요. 신기 등록할 때 측량해야죠. 그게 바로 신기 등록 측량이에요. 분할하려면 측량해야죠. 분할 측량이에요. 그건 세부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나왔던 거니까 설명해 드리는데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도 무엇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 측량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적에서 측량하는 이유가 경계좌표 면적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측량을 하지 않으면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측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토지등 쪽에서 무엇 관련된 거? 조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었어요? 합병하고 무엇? 합병하고 지목을 무엇하는 거? 지목을 변경할 때는 면적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뀌는, 용도만 바뀌는 거잖아. 합병일 때는 자 만약에 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면적이 10이고 여기가 면적이 20이에요. 얘가 두 개가 합쳤어. 면적 얼마예요? 30인 거죠. 합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합병일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각 필지의 면적을 무엇하자? 합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에 뭐가 있어? 측량에 신규 등록도 있었고 등록 전환도 있었고 분할도 있었고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측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적 변경 측량,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한다 해가지고 그때 실시하는 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적 확정 측량할 때 면적 잰다 안 잰다? 측정한다 이거예요. 측량 대상이면 면적을 측정하고 측량 대상이 아니면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5개만 써놨죠. 이 5개는 기초 측량일까요? 세부 측량일까요? 세부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은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대상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면적은 안 재는 거고 얘네들은 세부 측량 대상. 얘네들의 주 목적은요. 경계좌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대상이냐 아니냐는 뭐 갖고 구분해요? 면적지는 대상이냐 아니냐는 뭘 갖고 구분해요? 측량 대상이냐 측량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여자분들은 좀 측량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남자분들의 측량을 좀 관심이 요즘에 측량은요 옛날 같은 우리가 산에 여기 수락산인가 가면 삼각점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측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계를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설악산 정상도 올라가고 지금은 가장 현재에서 가장 현존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측량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게 GPS예요. GPS로 측량하기 때문에 요즘에 산에 안 올라가요. 그냥 위성으로부터 뭐만 받을 수 있으면 전파만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지상에서 다 해버려요. 바닥에서. 지금은 산에 안 올라가요. 산에. 예전에 한번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측량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측량이 이렇게 나가면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숙소도 다 여관이고. 들어갔더니 옆에 아는 사람 와이프가 애를 놓고 가버린 거야.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애 낳는데 일을 하려고 한 달, 2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으니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애를 놓고 가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자분들 특히나 여자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요거 측량 대상이면 면적 지정하고 측량 대상이 아니면 면적 지정하지 않고. 처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측량하냐 하지 않느냐. 이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죠. 이미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렸잖아.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측량한다. 거기서 앞에 설명한 거를 가지고 또 한번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돼 있어. 조심하시라 그랬잖아. 경계는 도상 경계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돼 있는 거야. 그러면 땅에 자 지적도 임야도에 경계가 딱 들어가 있죠 지금. 근데 우리가 어딘지 모르잖아 지상에. 궁금하죠? 그러면 한국도정공사한테 의뢰를 해요. 경계를 복원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 땅을 내가 지금 땅을 사러 갔어. 땅을 사러 갔는데 땅에 사러 갔는데 경계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경계는 도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경계가 눈에 보이려면은 경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다 뭐를 설치하면 돼요? 말뚝을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말뚝을. 그러면 요 말뚝, 요 말뚝, 요 말뚝, 요 말뚝이 경계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경계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국의 모든 토지가 다 말뚝이 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땅을 사러 갔는데 경계가 궁금한 거야. 지적도도 있고 면적도 얼마가 써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럼 공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와서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줘요. 이게 바로 무슨 측량이에요? 경계를 복원해 준다라는 거야. 경계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이라 그래요. 얘는 면적증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나중에 외울 때 외우더라도 왜 경계 복원 측량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냐면 이미 경계가 등록이 된 상태잖아. 공부상에. 면적도 측정돼서 등록이 된 상태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경계가 궁금한 거잖아. 지금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경계만 어떻게 좀 이렇게 찍어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측량 대상이지만.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계보호 측량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B가 소유하고 있어. 이 토지는. 근데 이 점선을 표시해놨는데 이 경계가 뭐 담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에?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졌어. 이렇게. 건물을. 근데 A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 땅을 침범한 것 같아. 궁금해 죽겠는 거야. 확인할 방법은. 측량해보면 알겠죠. 에? 도면에다 지적도에다가 측량을 해가지고 건물의 현황을 떠보는 거예요. 꼭지점만, 모서리만 떠보면 찍어보면 이 모서리가 여기 있다.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이 건물이 넘어갔으면 경계를 침범한 거잖아. 이런 것을 측량한 것을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현황을 측량한다 해가지고 그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도 면적 측정할까 안 할까요? 얘도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알겠죠? 궁금해 죽겠는 거지. 저 사람이 경계를 침범한 것 같은데 경계는 만약에 여기에 말뚝과 말뚝이 있으면 이어버리면은 줄로 이으면 대략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 궁금하잖아. 그럼 결국은 측량을 해보면 아는 거. 현황을 측량해보자 이거죠. 현황을.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도 얘도 세부 측량은 맞아요. 측량이라고 써있잖아. 세부 측량이지만 얘네들은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잖아. 면적 대상을 보시면 세부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데 경계복원과 세부 측량은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부 측량이지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1회부터 27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답은 뭘까요? 합병입니다. 10번 중에 7번은 합병이에요. 그거 합병 안 보이면 지목 변경 찾고 그거 안 보이면 지적 현황, 경계 복원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몇 개 더 설명하면 또 어려워하니까 패스합니다. 패스. 위치를 정정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위치 정정. 위치 정정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바다예요.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공부상의 도면에 딱 등록을 했어. 도면에 등록을 했는데 위치를 도면상에 잘못 제도를 한 거예요. 잘못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위치를 바로 잡아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로 잡는다고. 얘 지워요. 그리고 위치 정정은 면적 측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위치만.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할 때 세탁기를 예를 들어 세탁기가 여기에 앞 베란다에 있는데 뒷 베란다로 위치를 옮기려고 그래요. 세탁기 그대로 크긴 그대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경계를 무엇하고자 한다? 경계를 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잘못 등록돼 가지고 경계를 다시 정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정정을 하려고 그래요. 경계를. 그리고 이건 이제 말소가 돼요. 이건 잘못된 경계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럼 면적 재야 돼, 안 재야 돼? 재야 돼요. 경계를 정정하려면 측량도 해야 돼요. 어렵게 나올 땐 답이 이겁니다. 위치 정정. 경계 정정과 위치 정정은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면적 언제 측정해요? 측량하면. 면 측정하고 측량하지 않으면 면적 측정하지 않아요. 근데 측량이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측량도 다 똑같은 측량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초 측량이 있고 세부 측량이 있는데 세부 측량할 때만 면적을 재는 거예요. 그럼 기초 측량할 때는 면적을 안 재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공부상에 등록되는 면적은 필지의 면적이잖아. 필지의 면적. 우리가 밖에 보면 기준점 많이 있죠. 기준점이 도근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도근점 4개를 연결하면 이게 필지의 필지가 아니에요. 도근점 4점을 연결하면 다각형으로 만든 필지는 아니죠? 그렇잖아. 근데 여기 XY를 알아요. 우리가 좌표를. 면적은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얘네들은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거잖아. 우리가 공부상에 등록되는 단위는 필지 단위고 필지의 면적이 등록되는 것이지 기준점에 4개를 묶어가지고 다각형이 만들었다 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지만 저 면적이 등록되는 건 아니잖아.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근데 세부 측량이다 하더라도 현황하고 보고는 측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요거. 그럼 측정해야죠. 면 측정해야죠. 어떻게 면적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어떻게 측정해야 여기 책이 없어요? 면적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잘 측정하면 되지 뭐 면적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적 측정 많지 있죠? 가장 쉽게 면적 측정하는 방법은 틀리던 맞던 눈으로. 이렇게 여기 강의실 있잖아요. 이거 면적 얼마예요? 여러분 대충 측정할 수 있어요? 눈으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뭐 한 얼마 되겠구나. 그죠? 광고 중에 가장 거짓 광고가 뭔지 아세요? 지하철로부터 50m, 지하철로부터 10m. 그런 광고는 거의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로부터 10m면은요, 나오자마자예요. 입구 나오자마자지. 맞아요? 역으로부터 10m면 나오자마자잖아, 지금. 우리 학원은 몇 m로 되어 있어요? 50m는 더 돼요. 50m? 어떤 분이 저한테 거짓말 하는데 한강에서 닐을 던지면요, 한강 가운데까지 날아간대요. 던져보시라고. 한강이요, 1km예요. 이 한강 강폭이 넓은 데는 1km예요. 보통 우리나라 한강의 강폭 평균이 한 700-800m 돼요. 위에는 좁잖아. 근데 내려올수록 어때요? 내려올수록 넓잖아. 일산에 가면은요, 한 2-3km 돼요. 또 그쪽에 또 무슨 강 내려오잖아. 무슨 강이죠, 그게? 임진강 내려오죠? 그거랑 합쳐지는 거는 10km 이상 될걸요, 아마? 북한이잖아, 넘어가면. 닐을 던지면 절반을 날아간대요. 한강에서. 거짓말이에요. 보통 우리 노원역에서 여기까지요. 제가 걸어서 재보진 않았지만 200m 이상 돼요. 200m 이상 돼요. 50m는 아니에요. 50m는 아니에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그냥 책이 없으니까 들어보시면 나중에 기본서 나올 거예요. 경계다. 경계다. 경계. 요거 필지죠. 어떻게 재면 돼요, 면적?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면적 측정하는 법 많이 배우잖아. 여기를 반으로 쪼개 이렇게. 저 삼각형이죠. 그런데 들어만 보세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그렇게 옛날에는 쟀어, 면적을. 근데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요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자면적기라 그래요. 걔를 여기다 출발해가지고 출발해서 찍으면 화면상에 요 면적이 얼마다라고 딱 떠요. 어? 딱 뜬다 이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를 샀어. 차를 샀으면 주행거리 리셋을 누른 다음에 동네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주행거리가 나오잖아. 내가 지금 주행한 거리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로 면적을 저걸 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를 잔다? 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알아요? 이 경계점이죠. 경계점이 뭐를 알아? 좌표를 알고 있죠. 여기도 XY 알고 있죠. 여기 XY를 알고 있죠. 여기도 뭐를 알고 있어요? X와 Y를 알고 있더라. 이거는. 그럼 네 점에 뭐를 알면? 좌표를 알면 당연히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점의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수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좌표가 주어지면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게 바로 뭐다? 좌표법을 이용을 해서 면적을 무엇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면적을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측정하는 무엇이다? 측정 방법이에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안 나온 거 설명 안 해드립니다. 다 있는 것만 설명해 드리는 거.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면 면적을 알려면 결과적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던 좌표가 결정이 되던 둘 중에 먼저 하나가 결정이 돼야 돼요. 경계가 결정이 되면 면적 측정할 수 있죠. 좌표가 결정이 되면 면적 측정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경계를 알려면 좌표를 알려면 즉 양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측량하면 결과적으로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알려면 경계를 알려면 측량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좌표를 알려면 좌표를 알려면 각을 알아야 되고 거리를 알아야 돼요. 각과 거리를 알려면 우리가 기계로 재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을 이제 이 방법으로 무엇을 했어요? 면적을 측정을 했잖아. 그럼 이제 면적을 무엇 해야 돼요? 등록을 하자 이겁니다. 면적을 등록을 하자 이거. 어디에? 장에게.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시험에서는 물론 지적 공부라는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세분화 가면 장에 등록하자. 면적은 어디에? 면적은 장에 등록하자 이거. 장. 여기서 장은 뭐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더라 이거.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단수를 무엇 해야 돼요? 단수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계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긴 하는데 지적도라는 말 들어보고 임야도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적도에는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도면은 축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축척. 도면에는 축척이 존재하는데 지적도의 축척은 전체 7개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전체 몇 개? 7개. 7개. 7개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5, 6, 30. 지금 5, 6, 30이 뭔지 몰라도 5 곱하기 6이면 30이잖아. 이렇게 하면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짜리가 있고 600짜리가 있고 3000짜리가 있어요. 그럼 배로 증가하면 돼. 500 다음에 얼마? 1000. 그 다음에 없어요.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2,400. 배로 증가하면 된다니까요.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7종류의 축척이 존재를 해요.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 그건 답은 뭐예요? 5, 6, 30 써놓고 답을 찾아내면 돼. 1,500, 2,000, 2,500이 답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도 5, 6, 30만 일단 기억하시라 이거지. 그러면 500이 정밀할까? 6,000이 정밀할까요? 500이 정밀한 거예요. 500이 정밀한 거야. 아시겠죠? 500은 크게 보이잖아요. 6,000은 쬐까맣게 보이고. 대한민국 전도 100만 분의 1이 정밀도가 좋아요. 500분의 1이 정밀도가 좋아요. 500이죠 당연히. 100만 분의 1은 100만 메다가 1메다로 표현되는 지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능선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 정도만 보이는 거잖아. 순서대로 나열할게. 이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할 내용은 이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감만 잡고 가고 얘를 중심적으로 보시라는 거지. 헷갈리니까. 얘네들은 헷갈릴 거 없어요 별로. 이쪽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정밀하죠. 필지를 좀 더 정밀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어디 자르냐면은 여기로 딱 잘라요. 이렇게 딱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법에서는 이게 주어지지 않아요. 축척이. 이걸 우리가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원칙으로 보고 이쪽에 있는 것을 보통 무엇으로 본다? 예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쪽은. 그리고 500을 지우고요. 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상계동, 목동, 서울로 따지면 상계동, 목동, 택지 개발한 데 있죠? 그런 데는 전부 다 경계점이 뭐로 등록되어 있어요?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달동네 잠깐 얘기했었잖아. 달동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회적으로 경계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요렇게. 응? 서울시도 전부 다 좌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도회도 있고 좌표도 있고. 이해하셨죠? 이거? 대충. 그러면 책에 이제 세부적으로 써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볼게요. 등록 자릿수를 잠깐 보면은 등록 자릿수는 얘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이 돼요. 얘는 어떻게? 제곱미터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얘는 이렇게 등록이 0.1, 0.2, 0.3 이렇게 등록이 돼요. 얘는 어떻게 등록이 돼요? 1, 2, 3 이렇게 등록이 돼요. 공부상에. 그럼 축척이 얼마면 1200분의 1이면은 토지대장에 축척이 써 있거든요. 토지대장에 1200분의 1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적은 보나마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30.1 이렇게 안 들어가 있다 이거지. 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0.1을 쳐다보고 여기서는 얼마를 쳐다보자? 1을 쳐다보는 거야. 0.1을 쳐다보고 1을 쳐다보는데 이게 바로 최소 등록 면적이에요. 최소. 결과적으로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는요.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이면 얼마로? 0.1로. 네?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이면 얼마로? 0.1로. 축척이 1200분의 1이면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1로. 600분의 1일 때는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0.1로. 3000일 때는 1 미만이면 1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등록,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 맞아요?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조문대로 나온다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잖아. 이렇게 시험에 나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얘를 0.05. 자, 여기까지 등록하는,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 맞죠? 다음 수를 쳐다보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수 다음 수를 쳐다본다 이거야. 이놈이 5를 무엇하면? 5를 초과하면 올려주더라 이겁니다.
올린다라는 소리는 얘가 6이면 얘가 1이면 얼마로? 2로. 2면 3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0.5 제곱미터,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얘가 구하고자 하는 수 다음 수가 5 미만이다 이거야. 그럼 5 미만이라는 소리는 4, 3, 2, 1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 4, 3, 2, 1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0.05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얘는 5를 초과했고 얘는 미만이고 여기도 걸리지 않는 것은 뭐다? 이거잖아. 0.05. 그랬을 때 얘를 무엇이라 5 앞에 있는 수를 구하고자 하는 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하고자 하는 수. 이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무엇일 때? 짝수일 때는 그냥 버립니다. 무시하라 이거예요. 그 5를. 근데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수가 무엇이면 홀수이면 올려주자 이거야. 그거를. 홀수면 하나 올리면 뭐로 바뀌어요? 짝수가 되는 거지.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14.67이에요. 여기까지 등록하라 그랬죠, 일단은. 그럼 다음 수가 얼마야? 5가 넘었죠? 올려주자 이거예요. 얼마로 결정해요? 14.7로 결정하자 이거예요. 14.64면 5 미만이죠? 5 미만이잖아. 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얼마? 14. 얼마? 6으로 결정하자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14.45예요. 딱 5죠? 걸쳤죠? 딱. 걸치면 무조건 답은 짝수로 결정하는 거야. 앞자리가 뭐예요? 짝수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리자 이거야. 그럼 얼마로 결정을 해요? 14.4로. 14.35야. 걸쳤죠? 짝수죠? 홀수죠? 홀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올려주자 이거예요. 14. 얼마? 4. 작년도 지적법의 계산 문제. 다음 중 14.551이다.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정답은 작년도 지적법 문제예요. 단답형. 거짓말 붙어서 10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10번 아니에요. 거짓말 붙었다고 했어요? 10번 아니에요. 5번은 나왔습니다. 최소한도로 5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지금부터 이해되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분의 1일 때 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법 BT지역일 때는 제곱미터야 몇 자리? 한 자리까지 하는데 0.1 미만일 때는 0.1로 하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자 이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면은요 쉬는 시간에 엄청 떠듭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지. 미치겠다 이거예요 이제. 막 토론하고 난리가 나요. 언제까지만 토론하면 돼요? 3, 4월 때까지만 토론하면 돼. 내일 시험인데 제가 도서실에 가끔 가거든요. 가면 내일이 시험인데 저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저거 단수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싶지만 지나가는데 그렇다 이거야 이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얘는 봐봐. 0.1이고 얘는 1이죠. 공마 하나 땡겨서 오면 되겠죠. 0.5 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잖아요. 얘는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올려주고 0.5 제곱미터 무엇일 땐 미만이면 버리고 정확히 얼마 0.5인 때는 이렇게 똑같이 가더라 이겁니다. 자 교재 잠깐 볼게요. 면적 결정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의 면적의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이거 설명한 거야 지금.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 올린다 라고 써 있잖아. 얘를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를 보고 그 지문을 읽었을 때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지문이.
다만 이게 원칙이라 그랬잖아. 다만 동그라미 2번. 축척이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도 높은 비치 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까지?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까지 하고. 그죠? 0.05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올리고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인 때는 역시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위에가 많이 나올까요? 밑에가 많이 나올까요? 역대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측정 면적이에요. 측정 면적이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렇게. 그 이쪽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00. 1200을 예를 들어보면 14.6이면 얼마로 결정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등록하면 되는 거잖아. 15로. 왜? 5를 초과했으니까 올리자 이거지. 14.3이면 14. 왜? 5 미만이니까 버리자 이거예요. 14.5면 걸쳤죠? 버리자 이거지. 왜? 짝수니까. 얼마로? 14로. 13.5면 걸쳤죠? 얘 홀수죠? 홀수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야. 14로. 그러니까 무조건 걸치면 결정은 뭐다? 짝수가 되는 거야.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홀수는 올려줘야 되는 거 짝수가 되고 짝수는 그대로 둬야 되니까 버려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작년도 문제. 이렇게도 나오고 근데 시험에 자 보세요. 함정 14.46이에요.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될까 이거지.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잖아. 600이면 얼마로 결정하면 돼요? 이 600이면 14.5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하는 건데 5를 초과했으니까 올리면 되는 거고 1200이면 14로 하면 되는 거예요. 0.46이니까 0.5 미만이잖아. 버리자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측정 면적이 딱 던져준다고. 그러면 측정 면적이 딱 던져주면 이게 위쪽에 해당되는 거. 조건을 하나 더 봐서 이게 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그 다음에 끝수 처리하면 된다 이거야. 작년도 시험 문제. 작년도.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한번 딱 정리가 되면 틀리지 않아. 근데 맨 처음에 헷갈려요. 그 다시 보시면 면적은 뭐다? 넓이다. 수평 면상의 넓이. 에? 그럼 이 면적을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 어려우신 분들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면적을 측정 대상은 뭐하면 정확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측량하면 면적 재고 측량하지 않으면 면적 안 재는구나. 다만 측량을 하더라도 경계보건하고 현황은 면적을 잴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대상이 나왔으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개가 있구나. 어떻게든 측정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등록을 해야지 측정했으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끝수를 단수 처리해서 장애만 등록하는데 단수 처리하자 이거 끝수 처리를.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도 높은 비지역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얘는 제곱미터 단위로. 0.1 미만일 땐 0.1로. 1 미만일 땐 1로.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일 땐 버리고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자. 똑같이 이렇게. 끝이 여기 면적이에요. 지금까지 1회부터 27회까지 지금 설명한 내용이 95%예요. 이거 이상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몇 개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거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분 제가 뺀 거예요.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장 기본이에요. 면적에서. 그러니까 면적을 딱 오면은 면적이란 무엇이고 측정할까 말까를 선정하면 측정해야죠. 측정해야 되잖아. 측정했죠. 그거 등록해야죠. 어디에다가? 장에다가. 그러려면 단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흐름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시라 이거죠. 그냥 무작정 막 책만 보지 마시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책 읽지 마시라고. 책 읽는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경계 정도 하나를 더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른 과목은 모르더라도 제 수업 스타일은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아, 면접 뭐하러 공부해? 여기서 지금 공부해가지고 알면 되는 건데 괜히 어? 여기까지가 제 2장인데 작년도 여기까지 7문제 나온 거예요. 7문제. 7문제. 12개 중에 7개. 절반 이상 나온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지적 공부를 봅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